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오늘 영화는 호프 스프링스입니다. 늘 그렇듯이 앞부분은 청취자분들의 알토란 같은 사연과 진행자들의 개소리가 이어집니다. 본 내용만을 청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9분 경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김수미 간장게장처럼 알이 꽉 찬 방송, 시네타운 19 48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는 김은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러블 맡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네, 트러블과 분란 뭐 이런 것들 맡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러니까. 네,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좋은 사람이란 말은 제 입으로 못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지만 나쁜 사람이잖아. 그렇죠. 나쁜 사람. 굳이 선택해야 한다면 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지난주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도 천국 가기는 어렵겠다 싶은. 아니, 그거는 이미 17살 때 포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빌 게이츠 정도의 기부를 한다면 아. 가능할 수도 있다. 한 3번쯤 환생한 뒤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야, 지난주에 저희 그 고대하던 3차 전기 썬더가 있었죠. 네. 김은종하고 이재익은 반성하겠습니다. 조작고 완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저 마이크 최- 내려주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최악의 썬더였어. 최악의 썬더였어요. 저 구석에 가가지고 반성할게요. 먼저 그 장소 제공해 주신 저 화곡동 장소와- 모퉁이의 상남 형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정성 어린 그 안주들. 음. 계란말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골뱅이를 내가 봤을 때는 한 야. 캔을 다 넣었어. 어마어마해. 야, 나 골뱅이 먹지도 못했어. 먹었어? 먹지도 네가 못했어. 골뱅이가 됐잖아 이 새끼야. 그렇구만. 내가 골뱅이였구만 거기서. 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저 멀리 보스턴에서 와주신 스티븐 형님 나 스티븐 나 감사하고 싶지 않아. 너무 감사한데 난 그 사람한테 감사하고 싶지 않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스티븐 나쁜 사람. 저희가 이재익과 김은종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변명을 드리자면은 난 한 가지 원망. 그날 압생트라는 술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맥켈란 가져오시지 원래 얘기했던. 이 압생트라는 술이 옛날에 그 프랑스 이런데 파리 같은 데서 예술가들이 모이면은 먹고 맛 가려고 만든 술이거든요. 정말 진한. 딱 여니까 정말 알코올 램프 냄새가 확 나요. 아니 그거보다 더 심한 거는 그 이렇게 잔에다가 술을 딱 따르니까 녹색 약간 연녹색 잔이었다가 이렇게 물을 부으니까 부글부글. 아니 무슨 마녀의 그 나 무서웠어 진짜. 마녀가 실험을 아니, 나는 하듯이. 옛날 그 가가멜 있잖아. 스머프 가가멜. 그러니까. 가가멜 스프 같아. 이건 공업용이다 어. 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거 먹고서 이재익과 김은종 두 사람은 너무 뻗어가지고 손님들을 집에다 다 모셔놓고서 둘이 이제 딴 집을 데 나갔죠. 가고 딴데 이거는 갔죠. 에틸알코올보다 메틸알코올에 가깝다 이런 느낌이 드는 아주. 정말 무서운 술이야. 아니, 물론 압센트는 빼자. 다음부터. 그거 없었어도 맛 갈 그 분위기였는데 너무 시간이 빨랐다는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12시에 맛 갈 걸. 그것 때문에 10시에 맛 간 거야. 안타까웠어. 근데 그 술은 진짜 사람 먹을 게 아니더라. 진짜로. 내가 온갖 술을 다 먹어봤는데 진짜 압센트는 아닌 것 같아. 어쨌든 우리 스티븐 형님 감사드리고요. 그날 또 와주셨던 분 중에 우리 그 허수경을 닮은 니콜 누님. 니콜 황누님. 니콜 누님 감사드리고 우리 백지영 씨. 제가 인정할게요. 니콜은 제가 허수경이랑 오래 일했잖아요. 3년을 꼬박 만으로 일했는데 거의 친남매 같은 사이죠. 친남매 같은 사이죠. 수연이랑. 저랑 그러니까. 허수경은. 근데 진짜 닮았어요. 그러니까 백지영 씨, 그다음에 최수경 씨, 그리고 백이산 우리 백이산 과장 가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만. 백이산 과장 너무 감사드리고 유재혁 과장님. 네. 야,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2주 동안만 팟빵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부러진 씨가라고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팟캐스트 부러진 씨가 하나 나옵니다. 아니 이 드림력이 너무나. 근데 유재혁 과장님은 지난번 썬더 이후에 너무 멋있어졌어. 몸이 좋아졌어. 몸만 좋아진 것도 그렇고 눈빛이 옛날에는 왜 어떤 그 에버랜드에 있는 사자였다면은 이번에는 그 케냐 그 나이로비에 나이로비에 이렇게 야생 사자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세�enge 있을 것 나 같은 되게 느낌. 좋은데? 어쨌든 우리 유재혁 과장 그날도 부러진 시가를 무려 17달러짜리를 7개를 얼마니 그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러진 씨가 하니까 좀 약간 왜 슬픈 느낌이 들지? 그 표현은 삼갔으면 좋겠네. 어쨌든 유지혁 과장의 팟캐스트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그 지난주에 저 그 팟캐스트 녹음해가지고 우리 외전이라고 올렸더라고. 들려주셨잖아요. 진짜 빵 터지더라. 그때 중간 거기서 막 알았다. 드립력이 어. 빵 터져. 그리고 나는 거기에 그거 말 놓기로 했어요. 재혁이랑 동갑이거든. 친구하기로 그러니까. 했는데 재혁아 너 그 부러진 씨가 말고 단단한 씨가 이런 걸로 가자. 재혁아 알았지? 그럼 부러진 이런 거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그런 단어? 재혁이 형, 그렇게 해요. 그래 그게 낫겠다. 단단한 씨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오케이. 너무 큰 씨가 뭐 내겐 너무 큰 씨가 의외로 큰 시간. 그럼 가자 재혁아. 그리고 또 우리 그 현직 감독 유일한 현직 감독이신 우리 이유철 감독 오셨고요. 영화 첼로에 빛나는 첼로에 빛나는 첫사랑과 해후환. 그날 마침 또 첫사랑과 해우했는데 첫사랑을 버리고 여기로 왔네. 첫사랑의 생일인데 그런 사람들을 공포영화 찍는 거예요. 그게 공포스러운 상황이야. 지금 가시면서 공포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그러고 두 번째 영화 비올라라고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아졌네. 그다음 영화 야 작아졌다. 콘트라베이스. 의외로 잘 콘트라베이스 의외로 작아졌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고 이렇게 진짜 운동이 돼야 됩니다. 계속 크면 안 돼. 커졌다 작아졌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카페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남푸른 동생 브라더. 프로니. 푸른이 너무 고맙다 푸른이. 진짜. 정말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 노래 한 번 더 가면 안 되니 트러블 메이커? 요 정말 노래는 형이 푸른이에게 미안하다. 바치는 걸로. 바치고 푸른이에게 싶다. 그 미안하니까. 정말 미안하다. 근데 푸른이가 정말 너무 이렇게 번듯하더라고. 네가 조금만 덜 번듯했으면 형이 여자 하나 해줬을 텐데 미안하다 푸른아. 자 그리고 남자 30살 먹은 남자인데 고시생이에요. 지금 현재 고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자기 핸드폰을 막 보여주는 거야. 봤더니 핸드폰 배경화면에 이승훈 PD가 있는 우리 경준이 브라더. 우리 경준이 브라더. 경준아, 형이 조만간 부를게. 걱정하지 마. 그 경준이가 그날 눈물 섞인 메일을 1시간 간격으로 보냈잖아. 맨 처음에 12시에 이럴 수는 없어요. 1시에 정말 화가 나네요. 2시에 잠이 오질 않아요. 니들 때문이다. 미안해. 어쨌든 그 경준이 브라더에게는 AS를 꼭 해주고 이승훈은 꼭 데리고 나가는 걸로.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어. 아무 의미가 없어 승훈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경준아 형이야. 그리고 저희가 좀 아까 그 덤타임즈 옷을 입고서 셋이서 병신같이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요거 이제 저희 카페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의 주인공 우리 유민정 조감독님. 한때는 그 에로 영화계에서 에로 영화계 활동하셨던 꿈나무였던. 꿈나무셨던 지금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원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 그래요. 다 예로적인 관련이 있어요. 리비도가 있으니까. 네, 그 민정 씨 눈을 봤는데 살짝 흘깃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 속에 숨겨진 그 색과 야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욕, 한 글자짜리들 색, 야, 욕 뭐 이런 느낌들 읽었습니다. 네. 덤타임즈 옷을 그거를 말하면 야 이 새끼야 욕 좀 그만해. 그거네. 야 이 색 욕 그만. 네. 끝. 자, 그럼 다 언급이 됐나요? 네. 빠진 분 계신가? 오신 분 중에? 말씀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혹시 빠지셨으면 섭섭해하세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그 상남이 형네 그 모퉁이는 한번 여러분 꼭 한번 화곡동이나 이 강서지구에 사시면은 거기 어디에 위치가 정확히? 화곡역 7번 출구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퉁이라고 있죠. 네이버 지도 앱으로 찾으면 금방 돼. 깔고 오케이. 찾고 그거 가가지고 잣잣 이러시면은 뭐 골뱅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골뱅이 한 캔 다 넣어주십니다. 짭짠만 외치시면 계란말이 서비스 나가고. 계란말이 서비스 충분히 나오고요. 오뎅탕도 오뎅 한 부대 다 넣어주실 수 있어요. 모퉁이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자 메일 소개해 주시죠. 자 먼저 진해에서 벚꽃 사진 보낸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벚꽃 사진을 또 이렇게 막 보내주셨어요. 진해에서. 진해. 안녕하세요. 나인틴 올해 1월 말에 알게 되어서 이지의 추천으로 며칠 동안 몰아듣기로 이 작가님이 빠졌네. 이 작가님. 우린 병신이야. 야 이 병신들아. 아니 제일 중요한 사람을 빼놓으면 어떡하니? 정말 이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작가님이 다음 카페에다가 우리 카페 회원 1000명을 넘긴 걸 기념해가지고 또 좋은 글도 남겨드렸어요.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봤어요. 그리고 카페 회원 1000명 돌파 이벤트 조만간 할 거거든요. 네.
이 작가님을 빼뜨렸네. 진짜 우리 이동영 작가님. 그러니까 저희 시네타운 19이 이렇게 오늘날 있게 해준 특등 공신, 1등 공신도 아니야. 유일한 공신이지 뭐. 이 작가님께서 공신이라고 하기에는 감히 죄송스러워. 이거 공신이 아니야. 이런 느낌이. 하사하신 그러니까. 은덕을 하사하신 이동용 작가님이 이제 저희 썬더에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듣던 것만큼 재밌더라고. 술자리에서도 막 말씀을 워낙에 잘하시죠.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몰아듣기로 정주행하게 된 팬이 된 애청자 유유유라고 합니다. 전 결혼하고 바로 남편 따라 일본으로 가서 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얼마 전 아이만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직 일본에 있고요. 제가 사는 곳은 이바라키현이라는 곳인데 이바라기. 후쿠시마 바로 밑이거든요. 그래서 이승우 PD님이 다이아드 편에서 후쿠오카라고 계속 말할 때 그게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말씀을 하세요. 겸 메일을 썼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다 싶어가지고 지웠다가 이제 다시 보내네요. 네, 그거 너무 오래 지났어요. 죄송합니다. 후쿠시마. 안 지웠어. 저 한자로도 쓸 수 있어요. 오카하고 시마하고 다 다르던 거. 섬도자. 더 없어 보여. 그러지 마. 알았어, 승훈아. 복복자의 섬도자. 그래 너 후쿠시마. 일본어 너 일본어 1급이다. 그래. 와. 헨젤과 그레텔 편을 듣다 보니 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 고향이거든요. 거기는 극장 이름도 뭔지 아세요? 진해는 해양극장. 거기서 왠지 프리일리만 계속 상영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어비스. 거기는 저 팝콘 대신 골뱅이 줄 것 같아. 골뱅이 라주려. 골뱅이 잔뜩 들어있어. 그래갖고 버터맛 골뱅이하고 캐러멜맛 골뱅이하고. 맛있겠다 그거 버터맛 골뱅이. 저도 어릴 때 영구와 땡칠이 우레메 보러 많이 갔었고 중딩 때는 홍콩 영화에 빠져서 혼자서 19금 백발마녀전을 보러 갔던 추억이 있습니다. 한참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웬 군인 아저씨가 영화 중간에 들어와서 빈자리인 줄 알고 제 무릎 위에 앉아서 기겁했던 일도 생각이 나네요. 이게 정말 이게 모르고 앉았을까요? 그러니까. 살짝. 그 시골 극장은 진짜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저 울진 살아봐서 알잖아요. 거기는 무슨 극장 이름이 뭐야? 울진 극장이에요. 울진 극장. 근데 원자력 극장 아니야? 네가 평소에 요새 트러블 메이커잖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좀 조심해 표현. 왜? 해봐서 아는데 몰라? 해봐서 아는데. 하지 마. 근데 울진 극장 가보면 지금 그 사람은 뭐 군인 아저씨가 무릎에 앉았다 그랬잖아. 그건 양반이야. 울진 제 기억으로는 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극장에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닭 이런 거. 영화보다 보면 스크린 쪽으로 막 닭이 막 이렇게 고스톱 치고 앞에서 막걸리 먹고 욕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장면 나면 야 이 개새끼들아 막 욕하고. 기억이 나네요. 새록새록. 저도 옛날에 그 강릉에 나이트에 갔는데 강릉 줄리아나에 갔는데 줄리아 나이트인데 애 돌잔치를 해서 기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나이트에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이트에서? 나도 일단 강릉 기억나는 건 강릉에 경포 나이트라고 있어요. 꽤 유명한 나이트야 강릉에서는. 서울로 치면 옛날 줄리아나 같은 건데 거기 이제 여자친구랑 갔었어요. 둘이 강릉 놀러 갔는데 무슨 뭐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걸 하는데 저쪽 끝 나이트가 되게 커. 저쪽 천장에서 누가 우주선이 이렇게 UFO가 이렇게 내려와. 거기 UFO 안에 DJ가 막 거기서 막 DJ를 하는 거야. 막 샬라샬라 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면서 근데 내려오다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UFO가.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잊을 수가 없네. 어떡하니 사장님 보험도 안 들어놨을 것 같은데 어떡하니 여기. 밑에 깔린 분은 없죠? 깔린 분은 없는데 그 사람 참 유유죠 유유. 지난해 들으시고 송미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진자님. 저를 사거리 미친년으로 만드시네요. 듣다가 횡단보도 대기 중에서 도관으로 끊으셨대요. 가졌다. 송미영님께서 자 다음은 JJ 초 제목이 나쁜 사람. JJ 에이브람스 이후 최고의 JJ 마운인데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기 아직도 있어요? 있지 않을까요? 그 아줌마 아저씨가 가는 데잖아.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됐구나. 거기가 얼마 전.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네. 예전에 JJ는 원래 부킹을 안 해도 되는 곳이라고 춤추고 싶은 여성분들이 춤추고 싶은 여성분들이 자주 가는 곳이었죠. 얼마 전 남자친구로부터 시네타운 19을 추천받아 폭풍 정주행과 역주행 중인 28살 처자입니다. 남자친구가 이걸 여자친구가 그것도 28살한테 쉽지 않네. 영화광인 남친을 만난 후에 거의 모든 주말을 영화관에서 보내면서 영화의 매력에 심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길바닥에 싸늘하게 식고 말라붙은 누군가의 어제 저녁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안 보고 싶다 하면
기어이 당근 한 조각까지 보게 되는 그 미묘한 심리처럼 이 표현 좋다. 시적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이거. 당근. 그 지하철역이 항상 우리 빈대떡이라고도 표현하고 근데 피자라고도 왜 표현하고. 당근 잘 안 먹는데 오바이트에 꼭 당근이 있을까? 아우 그거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흙깃 보잖아. 그러면 이제 당근이 있어. 안 봐야지 그러고 가는데 꼭 보게 되잖아. 거북하다 하면서도 끝까지 듣고야만은 아저씨들의 색드립의 매력이란 2주 만에 보는 변인 양 끊을래야 차마 끊을 수가 없더라고. 이분은 주로 이게 구토, 똥 이런 걸로 여자분이잖아요. 26살 처자. JJ초. 아주 옹골찬 아. 분이네 아주 그냥. 어쨌든 우리 JJ초 열심히 듣고 계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조진주 씨네. 야 진주야, 너 자꾸 그래? 여자가 그럼 되냐? JJ초. 20대인데 너. 우리 늦지 않았어. 조진주님께서 펄조. 지하철에서 이렇게 왜 이제 20살 어린 친구들 스킨십 되게 강하잖아요. 이렇게 좀뭐 손도 잡고 살벌하게 만지죠. 이렇게 거의 뭐 껴안다시피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럼 지하철에서 출퇴근할 때 항상 그걸 보고 있으면 쟤네들은 잤을까 안 잤을까를 고민하게 된대. 우리 JJ조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정선영님. 안녕하세요, 정선영이라고 합니다. 정선영 씨 우리 정선영. 시네타운 19에서 나 이제 크리에이터라는 책의 담당 편집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던 나 이제 크리에이터의 담당 편집자. 이분은 그러면은 아니 시공사 다니는 분이구나. 그렇지. 직원. 아니 저희한테 칸초라도 한 박스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우리가 진짜 책을 얼마나 팔았는데. 뒤에 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야 칸초는 좀 들어보시면. 작다. 좀 큰 거. 뒤에 큰거 좀 써있어요. 잘하자. 그런가? 큰 거 주신다. 나인틴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몇 주가 지나고 오랜만에 나인틴 들으면서 출근했는데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봐 너무 웃음을 참았더니 안무현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이네요. 어떤 분이 방송 듣고 있으면은 세 분과 술 한잔하는 기분이라고 했는데 저 혼자 아침부터 낯설한 것 같네요. 발그레해져가지고. 이재익 PD님 정말 실제로 접해봤는데 실제로도 재미있으시지만 다른 두 분도 너무 재미있으십니다. 역시 아저씨들의 수다는 우주 최강입니다. 참 제가 평소에는 두꺼운 책을 주로 만들고 있는 터라 혹시 두꺼운 책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덧붙이면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맞죠? 저희 팀에서 이번에 행복하게 해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제목이 행복하게 해주는 책이야. 담당한 친구가 20대 청춘인데 연애는커녕 책 걱정에 다크서클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나 그분 누군지 알겠다. 아주 예쁜 분이 있어. 만나고 싶네요. 행복하게 해주는 책. 그럼 그분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와서. 아니 근데 이수근 PD가 좋아할 만한 책들이 많아요. 총서 같은 거 많이 나오고 어려운 책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시공사 좋아한다니까요. 하여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제가 얘기해가지고 선영 감사합니다. 씨한테. 시공사에서 나오는 만화책들 제가 좋아하거든요. 맞아, 시공사에서 나오는 만화책 좀 보내주세요. 그래픽 노블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너무 나오더라고요. 좋아요. 어쨌든 칸초 대신에 책으로. 진짜 저는 시공사가 그분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전재산 그러니까요. 29만 원인. 그분이 우리나라 문학의 한 유일한 공헌은 프로야구를 만든 게 아니고 시공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시공사 좋은 책. 유일하게 좋은 일 했어요. 진짜 좋은 일 거의 안 하셨는데. 야 오늘 유현진이 첫 승했더라. 유현진 첫 승했어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로 보냅니다라면서 투 빅 파이어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메일이 격감했다는 소식에 보냅니다. 남자가 보내는 메일 별로 반갑지 않으실 테지만 어쩌겠습니까? 제가 사정봉을 달고 태어난 것을요. 야 근데 이승훈이 지난번에 한숨 한번 팍 쉬었더니 메일이 막 한숨 쉬었다고 왔잖아. 이승훈이 지난번에 격감했다고 한번 왔거든. 얘기했거든. 그랬더니 막 메일이 엄청나게 와. 감사합니다. 야, 방광 껴봐라 어떻게 되나. 씨발 한숨 쉬니까 메일 넣는 방귀면 어떻게 되지? 아니 다음에 메일 정말 안 올 때 내가 부탁을 하려고 승훈이한테. 멋있어. 한숨 한 번씩 메일 쫙 와. 한숨 쉬면서 메일이 격감했다고. 이렇게 한번 멘트 한번 해봐봐. 그러면 내가 너무 일이 늘어날 것 같아. 너 때문에. 아니 방귀 끼면 제발 똑같은 거 하지 마. 크리에이터로서 감히 경고하는데 똑같은 거 하지 마. 트림은 어때? 트림도 괜찮아. 자, 그 이승훈 PD님께 4월 7일 밤 2시에 일본 MBS에서 진격의 거인 첫 방송이 된다네요. 네, 토요일에 방송됐습니다. 어제 그 네이버에 진격의 거인이 계속 검색어 1위를 하더라고. 토요일에 첫방돼서 애들이 다운받아 보느라 오는데 퀄리티 굉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가 유일한 약점이 작화가 좀 후져요. 내용은 굉장히 재밌고 충격적인데 작화가 좀 후진데 그 작화를 보완한 그러니까 보통은 애니메이션이 이제 만화책보다 퀄리티가 떨어지거든요. 작화 퀄리티가. 근데 이건 오히려 퀄리티가 높은 데다가 거기서 입체 기동이라고 뭐냐면 이렇게 그
화살 같은 거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건물 벽에 꽂아서 막 확 왔다 갔다. 왜냐면 거인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니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체 이동이라는 걸 하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비주얼이 살아 있어요. 아주 볼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내주신 우리 애청자 투 빅 파이어볼님 말고도 많은 분들이 진격의 거인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을 때 굉장히 그 좋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빵 터져가지고 그 이승훈 PD의 그 선구안에 놀랐다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메일 보내주셨어요. 이잭 PD님, 네. 저희 보스의 친구분이 영화 쪽에 계신 분이라 이잭 PD에 대한 얘기를 조금 실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말 그만해. 그만해. 넘어갈게요. 세 번째 김은종 PD님, MC나 DJ 하셔도 될 정도로 탁월한 센스를 보여주시는 진행력에 항상 크리스토퍼 놀랍니다. Anyway, 전 가슴보다 각선미를 먼저 보는 편인데요. 레깅스 입은 여성분들 보면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지? 언섹시스트 아이템 인 더 월드죠. 레깅스는. 레깅스가? 나는 좋던데. 레깅스도 저기 뭐야 막 이쁜 친구들이 입으면 이쁘던데. 아니 그거는 이쁜 친구가 이쁜 거지 레깅스가 이쁜 게 아니라고. 그래? 어쨌든 일단은 이재익 PD는 어느 쪽을 먼저 선호하세요? 아니 그러면 이제 PD 자 맨다리 그물 스타킹 레깅스 중에 뭐가 레깅스. 좋아? 특이하네. 레깅스 좋아요. 레깅스 좋아요. 전 그물이죠 무조건. 이승훈 PD는? 저는 맨다리요. 맨다리요. 이 사람 참. 어쨌든 이재익 PD는 어느 쪽이에요? 레깅스라고 100번 얘기했잖아요. 아니 가슴이나 각선미.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예. 가슴. 뭐라고? 가슴. 난 지금 각슴 이러는 줄 그러니까 얼마나 나한테 어려운 질문이었으면 난 가슴이 지금- 나오는 거야. 난 신이 지어가지고 귀가 각슴 나 이렇게 들었어. 각슴.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었으면 난 지금 가슴이 나오는 거야. 각슴이라고 들었어 내가 속으로. 하지만 저는 똑바로 항상 들은 거예요. 항상 이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마음이나 이딴 거 말고 마음 이딴 거 말고 어쨌든 가슴이야. 마인드. 무슨 말이지? 마인드. 알죠. 우리가 이승훈. 저요? 야, 이 새끼야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어렵냐? 아니 너무 좋아서 둘 다 너무 좋아. 말을 못해. 둘 다 너무 좋은데 굳이 얘기하자면 SG로 하겠습니다. SG라고? 저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야말로 정말 학벌. 아니 이 사람아 이씨. 야! 넌 학벌에 흥분하잖아. 저는 정말 각선미예요. 정말 의외로 각선미. 의외로 아니고 원래 그런 속설 있잖아요. 가슴 큰 여자가 머리가 나쁘다고. 쟤는 학벌을 중시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냥 제가 솔직히 할게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 제가 한 발언이 솔직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각선미 예쁜 여자랑 데이트하다가 가슴 예쁜 여자랑 자고 싶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만 이런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네. 그렇군요. 거기서 나만 나쁜 갑자기- 새끼 됐네 또 나만 나쁜 놈이다. 한 번 더 들어오자 트러블 메이커. 나만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 항상 나만 나쁜 사람이야.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아메리칸 북두권 허지만님. 하지만 허지만. 야 HEO JIMAN 허지만.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하지만. 자 제목 아메리칸 북두권. 먼저 익명 요청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허지만 씨. 익명을 요청. 허지만. 실명이 하지만- 나갔다는 거. 자 세피디의 두개골 속을 뇌수 대신에 채우고 있을 듯한 먹물을 뽑아 습자지를 화선지 삼아 밤꽃을 그린 듯한 향기가 가득한 야. 방송 즐겨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거의 황동근데. 정말 섹스하지만 세피디의 두개골 속에 뇌수 대신 채우고 있는 먹물을 뽑아서 습자지를 화선지 삼아 밤꽃을 그린 듯한 향기가 가득한 방송. 아까 그 조진주 씨 남자친구예요. 그 당근 조진주 남자친구. JJ조 JJ조 남자친구. 허지만 JJ조 추천해 주셨네. 감사합니다. 허지만 씨. 잡설 생략하고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방송 초창기 가장 뜨거웠던 영화 아메리칸 북두권. 네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며 휴대전화로 봤는데 감히 가로 모드에 화면을 채울 용기가 없어 수줍게 세로 모드로 감상했습니다. 감상 후 소감. 이승훈 PD님은 참 별점의 후한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미지의 영역으로 던져진 그 하나의 별에 왠지 미안해졌다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별점이 굉장히 후하시네요. 네. 여기다 별 하나를 주시고 아니 이 가로로 이렇게 하면 좀 커지거든 화면이. 네, 그렇죠. 차마 이렇게 하지 못하셨다는 거야. 부끄러우셔가지고. 자 다음은 다빈크님께서 안녕하세요 분당 워킹맘 마성의 여인 사만다라고 불러주세요.
왠지 본명 말하기가 쑥스럽네요. 다빙크, 워킹맘, 사만다. 사만다. 복잡하다. 사만다. 아 본의 아니게 사만다 하면 그 섹스앤더 시티의 가장 그 이제 같은 캐릭터. 그렇죠. 가장 밝히는. 우리 그래 이 새끼들아. 그런 거 아시죠? 맞아, 니들 말이 다 맞다. 떡집 체인 중에 떡보의 하루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만다의 하루라고 바꿔도 뭐 큰 무리 없는. 하루 갖고는 부족할 텐데. 자, 제가 하나 뭐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다음 쪽지를 하나 받았어요. 썬플라워님이 쪽지를 보내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쪽지를 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서도 길어요. 이런 서도 안 좋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영화 또 하나의 가족 촬영 중인 거 아시죠? 아세요, 두 분? 몰라요.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또 하나의 가족은 LG인가요? 또 하나의 가족 LG인가요? 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역시 맞구나. 네, 편찮으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 네, 진짜구나. 또 하나의 가족 촬영 중인 거 아시죠? 지금 2차 두례가 진행 중인데 방송에서 한 번만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영화사 관계자는 절대 아니고요. 절대 2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수상해요. 영화사 관계자인 것 같아요. 영화 관계자 아니고 제작자의 그냥 딸 정도 되는 걸로. 어린 청춘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돈을 벌려고 온 곳에서 그런 엄청난 병에 걸려 불치병에 이혼해 사망까지. 없는 집에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이건 진짜 너무 가엾잖아요. 제가 두서없이 말이 너무 길었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둘의 참여 방송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참여하면 돼요, 거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치시면 아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영화 꼭 극장에 올라가야 합니다. 적어도 그 불쌍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그 황유미 씨라고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 사건 이후로 이제 크게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그 세척 그 공정 중에 세척 공정에 관련된 분들이 이제 그 화학 물질에 그 노출이 되는 바람에 뭐 유산이 된다든지 뭐 이런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확정된 건 아닌데 산업재해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산업재해 판정이 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런 시사 프로에서 여러 번 다뤄지긴 네네.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2580이나 뭐 이런 데서. 네네 이런 그 관련해서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둘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네, 두 분 상영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요. 두 분도 가능하시면 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볼게요. 알겠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저 메일을 소개하는 이 와중에 우리 또 CP께서 좀 맛있는 또 은지향 CP. 야, 이런 맛있는 또 뭐 내가 음식을 1년 만에 이런 감격을 바리바리 싸갖고 이렇게 오셨네요. 아우 향기롭다. 진짜 야. 야, 12년 그 PD 생활하면서 만난 최고의 CP입니다. 네, 정말로. 그럴까요? 뭐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 앞으로 느낌이 없어요, 드는데요. 이런 앞으로도 살면서 이런 CP 만날 수 살면서, 없어요. 진짜 야. 아우 이거 야 아우 심지어 막 올드스쿨에서 올드스쿨에서 자꾸 올드스쿨이래. 스쿨푸드에서 스쿨푸드에서 야 이렇게 막 정말 눈물 납니다. 야, 아우 배고파 죽을 뻔했네 나. 자 먹방 갑니다. 갑니다. 아우 진짜. 야, 정말 보이시죠? 자, 드세요. 어마어마해. 아 정말 신개념 방송. 오늘 그러지 않아도 바로 연이어 녹음이 있어가지고 뭐 먹을 저기 시간도 없는데 야, 내가 그동안 힘이 감사하네. 없어가지고 오늘 멘트가 약했어. 아우, 취약하더라고. 농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진짜. 그동안 이제부터 빨리 밥 먹고 더 나쁜 멘트들 할게요. 아우. 이거 이렇게 먹는 거 아닌가? 형 먹었대. 자 그러면 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호프 스프링스입니다. 저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거는 두 명의 영화입니다. 타메리 존스와 그리고 메릴 스트립 영화입니다. 타메리 존스, 메릴 스트립 두 명이 한 70 정도로 짐작이 되는 노 부부예요. 같이 31년을 결혼한 뒤 살아온 그런. 31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느낌은 비주얼은 한 70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60대 초반 정도 부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설정이 그렇죠. 40에 결혼한 게 아닐 테니까. 아이를 낳고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다 할 거 다 하고 애들 다 내보내고 나 이 영화 보면서 꼭 우리나라 얘기하는 줄 알았어.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둘이서 같이 사는 그런 노후 부부들인데 어느 날
조금씩 불현듯 그 할머니에게 네. 부부 중에 그 아내에게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 아 옆에 있는 남편이 남편 같지 않고 내가 남편이 껍데기와 사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조금씩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합니다. 영화 중에서 기숙사 룸메이트 같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두 부부는 이런 식이에요. 룸메이트는 방이라도 같이 쓰지. 하우스메이트 이런 식이에요. 같은 집에 산다는 것뿐이지 방도 따로 써. 방도 따로 쓰고 자는 건 당연히 따로 하고 취미 생활도 다르고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잠깐 얼굴 보고 아침 저녁 같이 먹는 게 전부인 그런 부부입니다. 부부로 하기 어려운 당연히 섹스 리스크예요. 섹스 안 한 지 한 5년 넘은 걸로 나오고 5년 전에 마지막으로 5년 전 9월 1일에 그런 부부인데 이제 아내가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는데 남편한테는 시도 안 맥히는 거죠. 남편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밤에 와이프가 똑똑하고 들어오려 그러면 왜? What do you want? 막 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아내가 이제 같이 옆에 자려고 하는데 뭐야? 어쩌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열받지 씨발. 그래서 아내는 남편 옆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어떤 카운셀링 해주는 부부 관계를 치유해주는 상담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상담 코스를 남편에게 같이 듣자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 앞에 있는 상담소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존나게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먼 곳에 있는 상담소인 거예요. 남편이 당연히 싫어하고 반대하고 지랄지랄 하는데 거의 반협박으로 해가지고 남편을 끌고 갑니다. 자, 거기서 이제 상담이 시작되고 그 상담가와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소원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상담가가 내주는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또 부부에게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하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 와중에 이제 섹스를 하라는 그런 미션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실패하면서 여기서 이제 영화에서 이제 둘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깨닫고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영화가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는데 결국 서로의 소중함을 알고 마지막은 또 섹스한 걸로 나오고 섹스하면서 둘의 사이 관계 좋아지고 그다음 뭐 결혼 기념적인 그런 그 무슨 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 리웨딩 같은 느낌의 아이들 다 불러놓고 해변가에서 자기들만의 그런 파티를 작은 파티를 하면서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뭐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네. 저 그 지난주에 메일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왜 영화 뭐 할지 소개 안 하냐고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분 계셨어요.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가 사실은 영화를 뭐 할지 정했었잖아요. 근데 영화가 도중에 바뀌면서 제가 그 부분을 편집을 해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참고로 관련돼서 저희가 영화 고르는 기준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영화 고르는 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저희 영화 고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상영관이 많은 거.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상영관이 없는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영관이 많은 영화 중에 볼만한 영화로 골라서 저희가 영화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캐서린 비글로우 거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거 11시 50분 거 봤거든. 집에 가니까 신문이 와 있더라고. 진짜 힘들더라. 승훈아, 그거는 좀 하지 말자 좀 그런 거. 그래서 지난번에 그 뭐였죠? 그 선정했던 영화가 브로큰 시티를 선정을 했다가 아니 그 정도 캐스팅이면 선정되는 그러니까 상영관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영관이 너무 없더라고. 근데 그 영화는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엄청난 블록버스터인데 왜 이렇게 관이 하나 있고 그나마 아침 9시 밤 12시에 있고 왜 그러지? 그래가지고 호프 스프링스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거에 비하면 뭐 너무 많지. 그럼 브로큰 시티는 하는 데가 없더라고. 하지만 앞권은 마진콜이었죠. 다운받아서 본. 야 김포 시집이 있더라 하나. 내가 진짜 마진콜 보려고 일요일 아침에 김포까지 갈 뻔했네. 압구정에서 차 타고. 야 진짜 정말 쓰러져 마진콜. 알겠습니다. 김은종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아까 이재 PD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 영화가 분명히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네. 저는 자꾸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이 약간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또 부부 같은 느낌? 아주 심하게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보편적인 이런 가치나 보편적인 정서가 있나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지간에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저는 이런 류의 영화들 헐리우드에서만 볼 수 있는 영화들 있죠. 네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담 세션으로 쭉 가잖아요. 네네. 저희가 지난번 G3 어떤 제사의 형식미를 취해가지고 마지막에 소지로 끝나는 것처럼 여기도 사실은 세션으로 가요. 첫 세션 그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떡밥. 떡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세션별로 가는데
이런 영화나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정확히 명칭을 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삥 둘러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모임. 치료하는 모임 해가지고 저의 알코올 중독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마디씩 던지면서 이런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근데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쵸, 이런 그쵸. 영화들이 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상처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해가는 이런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 호프 스프링스도 전형적인 그 첫 번째 상담 케이스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상담 케이스를 따르게 되면은 도식적이 되고 세션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가잖아요. 뭐 첫날은 서로 이제 포옹을 하면 자고 뭐 손을 잡고 둘째 날은 뭐 서로 애무를 해보고 뭐 이런 게 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도식적인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지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이 러닝 타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게 후딱 한 100분 정도 되는 시간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굉장히. 이재익 PD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승훈 PD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이승훈 PD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몇 가지 숙제를 했어요. 그 김은종 PD가 얘기한 것처럼 전 저희 부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볼 영화는 아니고 이제 노년들은 이제 사랑이나 부부 관계인데 그렇죠. 영화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섹스를 지금도 할까? 우리 아빠가 지금 70 초반이에요. 70대 초반. 저를 늦게 나서 엄마가 지금 환갑이 넘으셨죠. 두 분이 계속 섹스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영화 보고 나서. 아빠 엄마랑 섹스하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기 힘든 질문이잖아요. 보통은 안 물어보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아빠가 껄껄 웃으시더니 가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끔이면 그러니까 야 임마 네 생각보단 자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아버지를 뒀구나. 만약 유전이라면 나도 한 60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니까 근데 이 방송 얘기했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빠한테 두 분이 영화 보시고 또 오늘 밤 뜨거운 밤 보내시라고 티켓을 2개를 더 끊었어요. 제가 9시 걸 봤는데 1시 반께 있더라고. 티켓 2개 예매해서 그분한테 맡겨놓고 매표소에 맡겨놓고 두 분 보시라고 했는데 엄마가 문자가 왔더라고요. 밤에 Thank you son, have good day. 엄마 have a good day예요. Thank you son, have good day라고 이렇게 영어로 또 이렇게. 자, 아들이 영문과라고 또. Thank you son, have good day 보내셨는데 have a good day입니다. 그리고 그 티켓 원래는 못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매표소에. 근데 그 직원이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이 영화를 보고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오늘 잤으면 좋겠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영화니까 엄마한테 전달해달라. 노인네 두 분이니까. 그랬더니 원래 규정이 어긋나는데 맡아주셨어요. 훌륭하다. 그럴 때 맡아줄 때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윙크하면서 맡아주지 않나. 내가 진짜 네 것만 딱 해준다는 그런 저는 느낌이잖아. 진짜 뒷돈이라도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그 우수사원 칭찬합니다. 제가 한번 하려고요.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왜 어떻게 안 되겠냐고 호텔 그래, 어떻게 안 나오지, 되겠냐고. 호텔. 그거 보고 배운 거네. 그거 보고 배운 거야. 메가박스 센트럴점이요. 메가박스 센트럴 매표소에 있는 서영재 사원 칭찬합니다. 네, 서영재 사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접객이라는 건 사실 융통성이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는 되고 이렇게는 안 되고 이거를 너무 설정을 해놓으면 접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분이 나빠지거든. 그럼 아니 충분히 이 해줄 수 있는 영화가 건데, 예컨대 브로큰시티나 다른 영화였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안 받아준다고 하는 게. 음. 근데 영화 내용이 이런 내용이잖아. 이건 사실 받아줄 법하지. 영화 내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 접객 태도가. 그럼. 하여튼 우리 그 메가박스 센트럴점 서영재 씨 정말 감사하고 덕분에 부모님들이 뜨거운 밤을 보내셨. 궁금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그러다 그럼 오방 그건 아니야. 거기까지. 엄마 어제 어땠어요? 라고 아니야, 문자 남기려다가 거기까지. 아닌 것 같아서 거기까지. 늘 멀리 가. 그러니까 꼭 한 발 저렇게 더 나간다. 그래서 아유. 영재 씨 감사해요. 덕분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승훈 PD한테도 감사해요. 아유 뭐. 정말로 한층 더 부모님과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하고요. 이승훈 PD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재밌게 봤는데 몇 가지 이제 좀 거슬리는 부분이 너무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미국의 그 나이든 부부의 모습을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분히 자기적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컨이 그러니까 아침을 먹을 때마다 베이컨이 한 줄로 놔져 있고 계란이 뚝 떨어지고 깨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승용차 혹시 보셨어요? 승용차가 뷰익이란 자동차인데 그게 이제 미국의 중산층들이 자주 타는 자동차고 그리고 골프 맨날 치고 그리고 그 왜 저 누구니 토미리 존스가 침대에서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부인이 애무해 주려고 그럴 때 혹시 그 바지 튀어나와 있는 무릎 보셨어요? 면바지에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보면 상대적으로 메릴 스트립 바지는 무릎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데 얘 바지는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굉장히 튀어나왔어. 이게 굉장히 옷차림에 신경을 안 쓰는 나이든 미국 아저씨라는 느낌을 위해
주기 위해서 굉장히 세밀한 부분을 전형적으로 쌓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분히 자기적인 거야. 특히 야 제목이 호프 스프링스야. 호프 스프링스. 그 마을 이름이 희망의 회춘 마을이야. 말하자면은 봄을 꿈꾸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이야. 마을 자체가 그 세션하는 마을이 아주 조그만 어촌 마을이잖아요. 미국에 마을 이름이 호프 스프링스야. 아 그러고 보면 그거 관련돼서 그러니까 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처음에 영화에 그레이트 호프 스프링스라는 벽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 그게 의미가 뭐였을까? 난 그게 뭔가 영화에서 중요한 장치로 쓰이거나 그 건물,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그 호텔이 예약이 안 돼서 나는 그 건물로 옮기게 되거나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그 벽화는 첫 커트 외에는 별 의미 없이 쓰이더라고요. 나중에 호텔 그 캡틴 잭 호텔 들어갈 때 옆 건물에 있는 모습이 잠깐 나오긴 하는데 슬쩍 비치죠. 나는 뭐 이렇게 뭐 베란다라고 그러면 안 되나? 하여튼 베란다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쪽에 그 벽화라도 보고 이렇게 부부가 뭐 키스라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커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 같아서 뭘까?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딱 보여주잖아. 그게 의미 있는 커트인데 그 커트가 의미가 뭐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커트 아쉬웠죠. 좀 약간 차라리 보여줬으면 베란다 같은 데서. 저 또 하나 아쉬웠던 점 뭐냐면은 그 두 분이 이제 회춘을 하시고 나서 네. 아침에 이제 그 또 베이컨과 쫙 베이컨을 굽고 달걀을 하시잖아요. 전 달걀 2개 넣을 줄 알았어. 2개 안 넣네. 그거 관련돼서 계란을 하나만 딱 하는 거야. 그 이 영화가 오게티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게 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좀 있는데 첫 장면인가 둘째 장면에서 베이컨 한 줄이 있고 계란 껍질은 하나가 있는데 계란알이 2개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이건 오게티죠. 껍질은 하나가 있는데 알이 2개가 나올 수도. 사실은 쌍알도 있긴 하지만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마지막에 회춘하고서 알이 2개 정도 이렇게 따닥 해가지고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3개 막 이렇게 베이컨도 2줄 이렇게 돼야 좀 부인이 전날 밤에 되게 만족스러웠다. 왜 우리 그거 있잖아요. 전날 밤에 하고 나면 밥상이 달라진다는 그것처럼. 그 말 맞네요. 그리고 또 저는 재밌게 봤던 부분이 처음에 이제 메릴 스트립이 등장을 했는데 너무 나이 들고 너무 못생겨 보이는 거여서 메릴 스트립이 진짜 나이 많이 들었고 이제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뻐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분장을 일부러 그렇게 한 거겠죠. 그래서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이뻐져서 마지막에가 제일 이쁘게 나오거든요. 마지막에서 제일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밀한 설정 아까 왜 전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적이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세밀한 설정들이잖아요. 이런 세밀한 설정들이 되게 잘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헐리우드 영화의 강점이죠. 파워예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메릴 스트립의 20년 전 모습을 보고 싶으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을 보길 추천합니다. 메디슨 카운티의 달을 보면 카운티의 달은 여러 번 얘기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에 메릴 스트립이라는 배우의 그 중년으로서의 농염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또 거기도 명배우이자 명감독이신 클린트 이스트우드 독님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해 보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또 어떤 영화가 있냐면 타미리 존스 좋아하세요? 전 너무 좋아하죠. 되게 좋은 영화. 타미리 존스랑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같이 한 영화가 있어요. 뭐죠? 스페이스 카우보이라는 영화. 좋은 영화죠. 그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이거 듣고 계신 분들은 스페이스 카우보이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저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도 찾아보시면 그 배우들이 좋아하는 지점들을 아주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타미리 존스가 처음 생각나는 영화는 도망자라는 영화가 처음 생각나요. 끝내주지. 해리슨 포드의 수사관. 예전에 이제 TV 시리즈였는데 리메이크를 한. 근데 거기서 그 전형적인 왜 타미리 존스의 이미지가 거기서 처음 나왔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전에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제가 알기로는 타미리 존스의 출세작이에요. 그게 한 93년도쯤에 나왔는데 93년인가 4년인가. 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영화에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미리 존스가 러브스토리 에릭 시갈의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인 거 아세요? 그래요. 에릭 시갈 그러니까 타미리 존스하고 스티븐 시갈 말고. 아니야. 에릭 시갈. 야이 북두꺼운 같은 놈아. 원래 그 타미리 존스하고 엘고어하고 둘이 대학 때 룸메이트였어요. 그래요. 보스턴의 그 하버드에서 룸메이트였는데 에릭 시갈이 그 둘을 보고서 만들어낸 주인공이 그 러브스토리의 그 남자 주인공. 그래서 그 실제 주인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되게 자기적이다. 한 친구는 어렵게 생활하다가 탑 배우가 되고 한 친구는 부통령까지 하고 한 친구는 소설가 멋진 소설가가 되고. 훌륭한데? 엘고는 사실은 미국의 그 대통령 선거제도가 아니면 대통령이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플로리다에서 이상하게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
플로리다에서 뒤집혀가지고 이상하게 선거인단. 그 주지사가 또 심지어 부시 동생인가 그랬어요. 제 부시라고. 예. 요번에 다음 대선 때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제 부시가. 진짜? 예. 그 사람이? 예. 형 부시는 약간 지능이 떨어진다고 의심을 받는데 이 제 부시는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 어쨌든 타미리 존스는 옛날에 도망자 때문에 각인이 빡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약간 그런 역할로 많이 소비가 약간 됐어요. 완고한 사람으로. 예. 완고한 사람으로 안 나온 영화가 있었나? 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스페이스 맨 인 카우보이 블랙도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네. 캐릭터 나오는데 엔딩이 너무 멋있어요. 난 그렇게 멋진 엔딩을 본 적이 없어. 진짜. 엔딩이 죽어. 끝내줍니다, 하여튼. 그리고 만약에 메릴 스트립의 그거 메디슨 카운티보다 더 한 15년 전 정말 조금 더 애띤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예.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정말 예쁜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예요. 왜 메릴 스트립을 보통 저는 안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보고 나니까 왜 메릴 스트립이 예쁘다는 건지를 알았어요, 사실은. 그 영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그 터미리 존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프 브리지스가 이제 캐스팅이 돼 있다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날아가고 토미리 존스가 하게 됐는데 이미지상으로 볼 땐 제프 브리지스보다는 역시 토미리 존스가 훨씬 더 완고하고 이렇게 딱딱할 것 같은 그 이미지가 더 잘 맞는 것 영화로 같아요. 치면 스터번한 느낌이 들죠. 예. 근데 정말 이 두 배우의 그 할아버지 연기 토미 리 존스가 한 46년생쯤 되고요. 메릴 스트립이 한 49년생쯤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배우들이 자기의 나이보다는 좀 영화에서 좀 어리게 나오잖아요. 네네. 또 배우들이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젊게 나오는데 실제로 젊어 보이죠. 예, 이 영화에서는 정말 자기 나이로 보이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아까 그 31주년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분명 영화 설정상에는 70이 다 된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느낌인데 그러기에는 또 결혼을 너무 좀 늦게 한 느낌이 나서 좀 그렇긴 한데 무리. 어쨌든지 간에 둘 다 자기 나이로 보이게끔 만들어준 영화. 그래서 메릴 스트립이 이걸로 골든글러브 타고 아카데미도 타고 주연상을 계속 석권을 했죠. 진짜 둘이 같이 스크린에 나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연기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내 눈을 불편하게 하는 일단 배우가 기본빵 없는 거야. 해놓고 간다. 뭐 다른 거 다 그지 같아도 연기는 둘 다 잘할 거니까 영화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는 거죠. 보험 하나 들고 들어가는 거죠. 신인 배우들 하면 불안하잖아. 저 새끼 저기서 또 뻘짓하면 짜증나는 데인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야.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재밌었던 부분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스티브 카렐이라는 배우가 이제 상담하는 배우로 상담 나오잖아요. 정신과 의사로 우리 나오죠. 저 뭐였죠? 브루스 올마이티 속편 에반 올마이티. 에바 올마이티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스티브 카렐 같은 경우에 게스마트도 나오고. 네네. 스티브 카렐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인 오피스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혹시 오피스라는 미국 드라마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오피스라는 미국 드라마가 모큐멘터리라는 장르를 처음으로 흉내낸 드라마거든요. 만든 드라마거든요. 모큐멘터리 모큐멘터리가 뭐냐면 모션과 다큐멘터리 아니죠. 그 드라마를 짜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는데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아닌 드라마인 거예요. 시트콤이야. 그러니까 오피스라는 시트콤인데 이거를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왜 우리가 이제 사무실을 찍는 거예요. 사무실 모습이거든요. 사무실에 대한 얘기인데 사무실에서 막 이재익 PD랑 김은종 PD랑 막 경론을 벌여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막 이렇게 버려. 그러고 나면 갑자기 인터뷰 컷으로 넘어가요. 제가 아까 그렇게까지 화를 냈던 이유는 사실은 저 사람이 제 여자친구를 뺏었기 때문이지 일 때문에 부딪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컷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약간 다큐멘터리 느낌이 나는 미국 드라마인데 굉장히 웃겨요. 이번에 그 연애의 온도 보시면은 연애의 온도도 계속 이제 극이 나아가면서 자꾸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인터뷰를 하나? 사실은 제가 아까 싸웠던 게 뭐 여자친구가 뭐 도망가서 싸운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일적인 것 때문에 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다큐멘터리 어떤 영화에 쓰이는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연애의 온도라는 김민희 주연의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네. 하지만 계속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은종 PD가 제 여자친구를 뺏어가도 싸우지 않습니다. 네, 아시죠? 가만히 있어. 나쁜 사람. 저는 뭐 그런 사람 너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야. 이미지죠. 개선해야지. 자숙하겠습니다. 또 나오나? 그러니까. 몇 번 듣나 오늘 이거? 하여튼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되게 심술궂은 직장 상사로 나와요. 막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본인은 막 잘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부하 직원을 뜻하지 않게 괴롭히게 되는 되게 심술궂은 직장 상사, 지부장 어떤 영업사원들 모여놓고 이렇게 지부장인데 그 지부장 이미지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앉아있는 카트나 이게 사실은 다큐멘터리 약간 카트잖아요. 그 앉아서 이렇게 상담해줄 때 카트가 자꾸 오피스 생각이 나면서 여기서 무슨 심술궂은 소리를 할래나 싶은 거야. 굉장히 친절하게 나오죠. 근데 영화에서는. 그래가지고 좀 거슬리는 점이 있었지만 어쨌든 스티브 카렐도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 안정적이었어요. 코가 굉장히 특이한 배우인데 그러니까 코의 생김새가 그 마지막에 왜 코를 부수는 장면 있잖아요. 의식을 하죠. 코를 부수는 장면이 사실은 뭐냐면 그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이제 병이 있는데 그 비중격 망곡증을 그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메릴 스트립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치료하는 거에 대한 은유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중격 망곡증 자체가 막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막 수술을 하는 이런 그런 거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거의 의미는 사실은 그 무슨 뭘 고치네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비중격 망곡증 고치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중간에 나왔던 난 프랑스 영화 다시 보지 맙시다. 그래서 프랑스 영화 보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영화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영화의 주연이 스티브 카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삽입된 거라고. 아무거나 쓰진 깨알같이 또 디테일들을 또 만들었구나. 그래서 케이노의 반란도 저는 뭔가 있을 줄 알고 좀 찾아봤는데 케이노의 반란은 뭐 딱히 험프리 보가트 주연의 이제 영화인데 뭐가 딱히 있다 뭐는 해도 못 없더라고요. 찾아냈을 수도 있고 네. 뭐 대사나 이런 장면. 네, 있을 그러네요. 수도 있습니다. 그 죽어도 좋아라는 박진표 감독님의 영화랑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는 것 되게 같은데 어떻게 재밌어요. 생각하세요? 저는 영화 보는 내내 그러니까 첫 장면 한 30분 흐르고 나서는 계속 박진표 감독이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아라는 작품은 다들 보셨죠. 네. 네. 그러니까 박진표 감독이 사실은 여기에 교양국에서 PD로 SBS에서 그거 알고 활동을 싶다 꽤 하죠. 네.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그렇고 죽어도 좋아도 그렇고 그놈 목소리도 그렇고 본인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던 아이템들이에요. 네, 그렇죠. 본인이 그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아이템들인데 그걸 이제 극화한 거죠. 훌륭하신 분이야. 우라카이. 존경합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라카이가 감독님. 아니지. 대한민국 자기가 관심 감독입니다. 가진 거를 아니 자기를 극으로 만든 거지. 자기가 자기를 우락가이 하는 건데 뭐 어때 그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익은 매일 하잖아. 그러니까요. 매일들 우라카이 합니다. 어쨌든 그 죽어도 좋아 보셨죠 다들? 네. 재밌죠. 보신 그 소감들이 어떠셨어요? 죽어도 좋아 그때 볼 때 꽤 오래된 영화인데.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별 느낌이 없었고 그냥 노인들도 저렇게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되게 센세이셔널했잖아요. 엄청났죠. 네. 그게 호프 스프링스처럼 외국 얘기면 괜찮은데 왜 우리나라 노인들의 얘기면 불편한 건지 저는 잘 이해가. 그때 당시에 그 센세이셔널했던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노인들의 욕망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잖아요. 노인분들도 다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설문조사인가 뉴스에서 인생에 있어 후회스러운 거 있고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설문이 있었는데 그때 70대가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고 그러니까 몸이 부서질 것 같은 뜨거운 사랑을 못 해본 게 후회스럽다 뭐 아니면 그걸 제일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어른의 그 마음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처럼 어른이 돼서도 노인들의 마음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어른이 돼도 똑같이 좋은 사람이랑 즐겁게 지내고 싶은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듯이 예를 들면 장애인의 성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의 성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금기시하고 터부시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는 뭐 존경하고 저 생각에는 저는 뭐 평생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계속. 그건 몰라. 그렇지? 왜냐면 그 있잖아 예전에 에어트립님이 보내주신 그 문장 기억 안 나? 자지러지게 웃다가 자지부러지겠네요. 이 시간 이후로 3가에서 웃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 웃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건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인지 처음 알았네. 웃다가 죽으면 몰라도 차라리. 알 수 없는 인생이야. 그래서 저 이승훈 PD 저도 그 영화 그때 봤을 때 이승훈 PD랑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왜 노인에게도 성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욕망인데 왜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들 호들갑들을 떨고 노인의 욕망에 대해서 언급한 거 가지고서 막 뭐 무슨 엄청난 금기를 뭐 터부를 파괴했느니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호프 스프링스를 보면서 정말 그때랑 너무 비견이 되는 거야. 그때는 막 난리를 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여놨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뭔가 좀 자연스럽게 그 노인분들도 욕망이 있다는 거를 인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물론 영화 자체가 호프 스프링스는 완전히 극화된 얘기고 그거는 훨씬 더 물론 더 그렇긴 하죠. 충격적이긴 하죠. 영상도 훨씬 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막 이렇게 추하게만 볼 게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도 욕망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통계에 따르면 60, 70대 부부 또 부부 아니더라도 20대 노인들의 성 그 생활이 굉장히 활발해요. 활발하고 저는 이거 관련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89살, 그러니까 80자로 89, 89살 애인만 셋인가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면 프랑스에 있는 한 남자가 죽었어요. 노환으로 죽은 거야. 89인가 90살에 죽었어. 죽은 뒤에 이 사람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죽기 전까지 자기가 섹스하고 만났던 연애했던 그것들을 일기장에 다 남아있는데 89세까지 애인 3명이랑 같이 세 다리 양다리 문화발을 걸치고 연애를 한 기록 남아있는 거예요. 일기장에. 그 섹스 라이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난 보고 29살인 줄 알았어.
정말 그 책 되게 신기한 책이에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완전 100% 논픽션이라는 거죠. 일기장이에요, 일기장. 죽은 뒤에 발견된 노인의 일기장이고 그 같이 관계했던 할머니들 그다음 젊은 여자 다 살아 있고 다 확인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재익 PD가 그거를 읽은 이유는 위인전이라고 생각하고 읽은 거겠네요. 그럼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왜 남의 얘기를 뺏어가?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이수신 장군 이후로 충무공 그 위인전 이후로 가장 감동 깊게 읽은 책입니다. 네. 가장 존경하는 형님 존경하는 인물 그분이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 89세 프랑스인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역시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하네요. 그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업이라는 게 사람의 이렇게 됨됨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경향도 있을 테고 까꾸루. 아니면 그런 직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어떤 게 더 큰 것 같으세요? 난 전자가 조금은 영향을 주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기질이 숨겨지진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썬더 참여했던 그 유재혁 과장도 보면 다니는 직장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이. 네네. 그런데도 본인은 이런 자리에서 끼를 주체 못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승훈 PD 말대로 직장이나 하고 있는 일이 그 사람의 어떤 성정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근본적인 건 바꾸지 못하는데 영향을 어느 정도 주긴 준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까불어 되는 것도 그래도 쥐뿔에 그래도 PD라고 이거 생활을 하니까 조금 더 까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정원에 있으면 이렇게 까불 수 있을까요? 잘렸겠구나. 갑자기 왜 잘렸겠구나. 존댓말을 하니? 아니 입사가 안 됐지. 진짜 안 되겠구나. 그렇군요. 김민호 근데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이제 보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성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을 들어간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본 경우들은 그 직업에 들어가서 많이 그 직업 때문에 성격이 바뀐 경우도 많이 봐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인데 기자들은 제가 이제 동기로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잖아요. 입사했을 때는 기자나 PD나 되게 성정이 비슷해요. 네네. 어떤 지향하는 바나 아니면 네. 가치관이나 네. 아니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슷한데 어느 순간 되니까 기자들은 또 기자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건데 맞아요. 어쨌든 이제 한 10몇 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맞아. 기자로서의 어떤 그 뭔가 삶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쉬운 예로 그냥 국회 생각하면 돼. 국회. 어. 국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몇몇은 정의롭고 몇몇은 지독하게 스마트하고 몇몇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몇몇은 굉장히 이타적인데 거기 들어가면 대충 다 비슷해집니다. 안 그런 것 같은데. 별로 그런가요? 안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다들 예전에 그 색깔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의원들이 많다는 이승훈 거죠. PD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백바지 입고 왔다고 그렇게 가루가 되도록 까는데 백바지 더 이상 못 입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옷이란 건 자기 표현인데 자기 표현을 점점 죽이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요. SBS 정말 좋은 직장인 게 여름에 이승훈 PD는 반바지에 딸딸이 끌고 다닙니다. 딸딸이가 뭐냐? 딸딸이가 쓰레빠라고 해주세요. 슬리퍼. 슬리퍼. 아이 무식한 새끼 진짜. 무식해. 이놈 새끼 그냥. 아버지 존경합니다. 저는 그 직업적으로 훈련을 받는 데는 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직업을 택하는 경우는 얼마 안 되고요. 그 직업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는 게 훨씬 크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실은 어떤 직업을 택한다는 거는 그 일하는 시간 외에 다른 시간에도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PD로서 일을 하면서 퇴근을 해요. 그러면 노래를 듣거나 퇴근하고 나서 노래를 들을 때는 일하는 동안에 이 노래 괜찮은데 이 노래는 누구 노래지 막 모니터링을 하다가 퇴근하고 나면 그냥 노래를 듣기만 하냐? 아니거든요. 그 일할 때 태도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매니저분들이나를 상대할 때 그 태도라는 게 외부에 나가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대하더라도 그 태도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기자분들 얘기하셨는데 기자분들도 취재를 할 때 취재원을 대하는 태도가 맨날 하다 보면 그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보통 다른 분들을 그러니까 상대할 때도 그렇게 태도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한 뭐 3년,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거지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보통 이제 뭐 군인을 퇴역하신 분들이라든지 경찰을 퇴역하신 분들은 굉장히 비슷한 그런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군인으로 30년을 산 거야. 네네. 그럼 그런 성향이 은연중에 드러난다니까. 네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그 직업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구나
배우자나 뭐 이런 걸 고를 때 직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요. 그게 단지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벌고 아니면 혹은 못 나가고 뭐 신분이 불안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너무 또 얘기가 무거워졌네. 얘기가 무거워지면 안 또 되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찍고 있어. 진표형, 얘 좀 될 거야. 왜 그래? 안녕하세요. 송주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을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화가 결국은 행복에 대해서 다룬 영화잖아요. 그럼 뭐 행복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은정 PD님은? 저는 뭐 항상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 성장 그 뭐라 그러지? 반대주의자? 반성장주의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물질에 대해서 초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질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험 중에서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네네. 뭐냐면 과락 아니에요? 과락. 발음이- 딸딸이면 어떻게 꽈락이 못돼? 그렇게 잘났냐? 꽈락. 야, 그것이 알고 싶다. 찍어라 이 자식아. 꽈락 갑시다. 꽈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재 PD는 그 동생이 그 사법시험 이런 거 봐서 알잖아요. 네. 국영수 뭐 자연 이렇게 있다고 한 치면 과목만 예를 터트려 묻는 들면 떨어지는 거지. 딴 거 잘해. 평균이 예를 들어서 90점을 맞춰야 되는데 아무리 100을 해도 하나가 예를 들어서 70점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본 이상은 다 해줘야지 시험이 통과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인생에 있어서도 되게 비슷한 게 제가 물질적인 게 뭐 다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가 일단 넘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꽈락을 안 하는 인생이 되게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서도 성취를 찾고 뭐 또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뭐 주변 동료나 친구들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어느 정도는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삶이 좀 약간 전 행복한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한 군데에 막 몰두하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도 못해서 존경스럽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조금 안 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성취감을 찾고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거는 각자의 행복에 대한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제 행복의 가치를 굳이 드리자면은 꽈락이 저의 어떤 행복의 척도예요. 좀 고루고루 어떤 좋은 인간관계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일적인 성취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이재 PD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자매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항상 저는 잠이요 아니면 자매? 자매 시스터즈. 이 프로그램 하면서 제가 세 분 중에는 그래도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게 우리 엄마랑 우리 이모가 있는데 우리 엄마는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거 하나도 없이 사신 분이에요. 여유 있게. 너무너무 잘 살았어. 그런데 우리 이모는 정반대예요. 조금 형편이 아주 어려운 그런 집에 시집 가셔서 이모부님께 술을 많이 주셨는데 40대 중반에 쓰러져서 연수 이쪽에 이게 끊기면서 식물인간 비슷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겠다. 이모가 그 이제 대소변 보면서 남편을 지금 2005년에 쓰러졌으니까 몇 년이야? 한 10년 가까이 돌보고 계시고 8년, 9년. 시어머니까지 같이 모시세요. 시어머니가 원래 80 가까이 된 그리고 애 둘을 혼자 키웁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약국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약국 시다로 일하면서 이제 아빠가 돈을 주죠. 보통 시다보다 훨씬 많이 주겠죠.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자기 남편 식물인간된 병간호하고 중고등학생인 애들 둘 키워서 둘 다 대학 보내고 80된 시어머니 노무를 모시는 거예요. 이모 혼자서. 잠은 집에서 안 자고 그 남편 그 간병하면서 옆에 쫓겨요. 근데 보면 우리 엄마보다 이모가 훨씬 더 많이 웃어요. 훨씬 더 밝고 얼굴이. 훨씬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휘파람을 불면서 이렇게 다녀요. 우리 엄마는 항상 불만이 많아. 우리 엄마의 불만은 그거예요. 막내가 굿이 못 붙은 거. 근데 불만 이루셨잖아. 결국은 붙었지만 그 굿이 동생이 굿이 패스 못할 때까지만 해도 그 문제가 엄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따지고 보면 뭐 그건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만 빼면 엄마가 아쉬울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럼 붙으신 다음엔 행복하세요? 근데 뭐 그 뒤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분이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 그 엄마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둘을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는 왜 불행해 보이고 이모는 행복해 보일까? 저는 그때 그 행복의 어떤 에센스를 본 게 이게 뭘 가지고 있거나 내가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문제구나.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뻔뻔해진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아니 그러지 않아도 뻔뻔했어요. 네, 워낙 뻔뻔했는데 그걸 보면서 더 그냥 행복하게 지내야겠다 해서 저는 지금 뭐 이모 보면서 저는 이모한테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얘기도 뭐 많이 하고 그런데 이모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저 이모 보면서. 그 자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아쉬운 게 있는 언니와 가진 게 거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항상 웃고 다니는 동생의 이야기. 예. 그 되게 그림 같은 얘기지만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 속에 달려 있잖아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너무 사람들이 정답이라 얘기하면 구태여야 돼. 막 웃는다. 어. 에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사실 어떤 상태잖아요. 한순간 오는 기분 같은 게 아니라 웃음이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행복이란 건 쭉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행복이란 게 뭘까 생각할 때 저는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있어서 아까 김은종 PD가 얘기한 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면인데 부족한 거가 없는 상태예요. 내가 이게 좀 아쉬운데라든지 이게 필요한데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그래서 왜 행복할 때는 행복한 걸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뭐를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자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 자기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는데 행복해지기 위한 테크닉이 딱 하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예전에도 말씀드린 그 이건희 회장의 샌드위치론 있잖아요. 사이에 끼면은 힘들다고. 근데 1등하고 꼴등 빼고 말씀드렸지만 다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러면 2등은 3등하고 비교하고 1등하고 비교해가면서 초조하고 3등은 2등하고 비교하고 4등하고 비교하면서 초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해지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물론 비교라는 게 인생에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제일 행복해지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무언가와 혹은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것만 피하신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나. 정답이에요. 진짜 비교 안 한 것만으로 충분히 사람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하나 이제 아까 제 의견에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떤 에너지나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돈이든 뭐 시간이든 뭐든 있잖아요. 그거를 아까 제가 꽈랑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어떤 중용의 방식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게임이 재밌다고 해서 막 게임만 막 연락을 하다 보면은 결국 게임 페인이 되는 겁니다. 술이 내가 맛있다고 행복하다고 술 마시면 내가 행복해진다고 해서 술만 마시면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관계나 아니면 성취도 어떤 한 가지만 이루고자 막 몰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골고루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 균형 있게 나눌 수 있을 때 그 행복감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꼭 그렇게 생각하죠. 그 말이 일단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이재익 PD를 보면은 너무 그것만 하는데도 본인은 행복하거든요. 그러네요. 전 정말 행복해요. 저는 진짜로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진짜로. 저는 100번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1000번을 태어나도 이 사람을 똑같이 살고 보면 싶어요. 너무 하지 않을 거예요. 그 미쳐야 미친다라고 하는 불광불급에 나오는 이 사람은 너무해. 가도 너무 갔는데 행복해. 그러면 김은종 PD의 말은 좀 아니야. 근데 그 여러분이 그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이재익 PD는 정말 골고루 다 미쳐요. 정말 모든 거에 다 미쳐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가요? 에이 아니지 이 사람아. 저 물론 그중에 정도면은 특별한 분야에 더 미쳐 있지. 저 정도면은 굉장히 미쳐 있는 거예요. 모든 거에. 그런가? 어. 난 늘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이기 형을 참 좋아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 지향만 아니면 제가 늘 밖에 하는 얘기가 있고 제가 누구를 잘 존경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제이기 형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정치적 지향만 나와 같았으면 나는 형을 존경했을 거다라고 늘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하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렇게 태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야 오늘 저 트러블 메이커 이미지 좀 씻어줘야 되는데 너 그렇게 자꾸 하면 어떡하니? 이미 버렸어. 승훈아! 포기해. 차라리 여기서 더 멀리 가는 게 나아. 그래 아예 그러면 그냥 캐릭터가 돼. 논외로 버리면 돼. 보내줄까? 나 근데 김은영 PD 말에 진짜 공감해. 나는 평생 오늘 아버지 얘기를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태어나서 제가 비교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딴 사람하고 난 나를 비교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저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제? 평생 그래서 평생.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약간의 그런 강박증이 있었어요. 제가 특장이 약간 있는데 그게 약간 아버지 때문에 있죠, 그런 약간 건데 있죠. 어릴 때부터 뭘 해도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버지만큼 벌 수는 없었고 아니, 넘어섰어요.
한 넘어섰어. 분야만 이미 특정 분야. 특정 분야 넘어섰구만. 아버지 제가 당신 이겼어요. 넘어선 지 오래야. 아니, 길이로 보면 아버지 원래 72살에 아직까지도. 아니 그거는 그런데 그렇구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도 돼.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게 30대 초반에 들어서였어요. 그래. 네. 20대 이미 넘어섰는데 뭐. 근데 그런 진짜로 뭘 해도 아버지 어떤 분야에서 아버지를 넘어설 수고 심지어 뭐 간단하게 육체적인 건 봐도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훨씬 커요. 얼굴도 훨씬 잘생겼어요 저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난 너무너무 아빠한테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예요. 뭘 봐도 아빠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아빠보다 부끄러워했는데 그러다가 사단이 난 게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면 30대 중반에 제가 너무너무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고를 트러블을 정말 이 제대로 했죠? 요즘 트러블하고는 비교될 예. 만큼 트러블이 한번 나가지고 집안이 난리가 난 빅 적이 있었는데 트러블.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계속 부끄러운 자식이었는데 또 부끄러운 짓을 저질러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한 번도 나에게 부끄러운 적이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네가 밉기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녀석이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해서 밉기도 했지만 널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지금도 울컥하는데 그 말 딱 듣고 나서 그때가 아버지랑 처음으로 저랑 남자 대 남자로서 또 아들과 아버지로서 진실하게 소통했던 순간이 30이 넘어서 그때가 처음이에요. 근데 아마 그전까지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남자분들 특히나 뭐 30, 40대 남자분들은 아마 아버지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소통했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분이 많지 근데 않을걸요. 신기하게 그날 밤이 딱 지난 이후로는 아빠랑 너무 친해진 거야. 그래서 아빠랑 별 얘기 다요. 오죽하면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빠 요즘 엄마랑 섹스 자주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 행운한 거죠 그거는. 그때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털어내고 나니까 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강박도 되게 많이 사라지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보면 맞아요. 확실히 울진에 있으니까 17번 염색체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염색체가 사라져서 아버지도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한 번도 부끄러운 적이 없다고. 아버지도 17번 염색체가 없어. 야 승훈아 가족 개그는 하지 말자. 아니 근데 없는 것 같아. 심지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니 이건 참나 어떻게 뭘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저를 자. 자랑스러워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시점에서 갑자기 잣잣 가겠습니다. 잣잣 갑시다. 잣잣 뭐 있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뭐요?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그 메릴 스트립하고 바나나는 잔 걸로 합시다. 아 예. 나는 왜 지난주에 바나나 얘기 나왔었잖아.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바나나가 나오는 거야. 난 이거 나인틴 때문에 이 영화를 만들었나? 이승훈 이거 PD한테 전화했나? 기억 안 나냐? 지난주에 바나나 얘기한 거? 난 승훈이가 미리 영화를 보고서 이걸로 연결을 시키는 줄 알았어. 바나나 영화 선정을 이렇게 했나 싶었어. 바나나가 덥석 나오는데 혼자 엄청 웃었어요 거기서 나 혼자. 근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우리 그 썬데이도 참여하시는 그 우리 JYP 양이 있어요. JYP 양께서 저한테 동영상으로 바나나 예, 엉덩이. 일본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놈이 티페티 입고 나가지고 바나나 껍질을 엉덩이로 까는 장면을 보내주셨는데 다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네. JYP.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JYP. 이거는 뭐 잣잣은 저는 딱 하나 발견했는데 뭐였냐면 왜 저 실패하고 나서 메릴 스트립이 주점으로 가잖아요. 똑같은 거구나. 에이씨. 뭐. 아니 김은juk PD가 그럼 얘기하시죠. 나 그거야. 그 술집 주인이랑 그 상담하는 의사? 아니. 뭐야? 난 거의 확실했는데. 얘기해봐. 내가 봤던 거는 그거야. 거기서 거기에 이제 여자 바텐더가 나와요. 여자 그래, 바텐더와 바텐더. 거기 있는 남자들 중에서 한 명이나 잤다? 아니 다 아니 나는 다는 아니야. 거기에 보면은 야! 그 밤일 없는 남자 손 드세요 하는데 손 들었잖아. 손 든 애들 있잖아. 손 든 애들 빼고 다. 아니 저는 오히려 다르게 접근했어요. 저는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쭉. 그 중에 한 명이 안 드니까 마이크 너 안 했다며 이렇게 얘기하잖아. 난 마이크란 개가 잤다고 생각해. 나는 마이크가 뻥 구라친 거라고. 아니지. 마이크가 손을 안 드니까 왜냐면 마이크가 그 술집 여주인을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나 너무 안 한지 오래서 한번 꼭 하고 싶어 그래서 해줬는데 거기서 손을 안 들고 있어요. 너 안 했잖아. 너 안 했다며 이렇게 손을 들라고 시키는 거죠. 걔라고. 아니면 저 이승훈 PD 말대로 그런 일이 있었어. 야 나 굶은 지 3년 반 됐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불쌍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해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야. 자. 그러니까 손을 안 들고 있으니까 야 임마 너 지금 잘 안 해놓고 너 이 새끼야. 너 했어 네가? 막 이런. 어쨌든 저는 거기서 손 든 사람 빼고 다 나머지 다. 저는 그 상담사 의사와 술집 그 바텐더가 잤다 생각해요. 그거는 갑자기 왜냐하면 너무 작은 마을이야. 작은 마을이라는 걸 3번을 강조한다. 너무 작은 마을이라고. 강조해요. 남자다운 남자 그 사람밖에 없어. 그 남자 야야야야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러면 상담 의사 스티브 카렐과 서점
종업원 갑니다. 야, 이 새끼 천재다. 야, 인정. 작은 마을이라며. 인정. 작은 마을이라며. 심지어 그게 게이가 뭐 하는 법이야. 게이가 살아가는 법인가? 내가 지금 한 발언 취소하고 김문정한테 종업원 몰빵. 갑니다. 왜냐면 야 아무리 서점 주인이 의사가 뭐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갖다 놓냐? 네 말이 맞아. 20권씩 이거 안 뭐 팔릴 수 부인할 수가 있는데. 없네. 야 우리 퀴어 무비 그만 가자. 아니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야 나도 퀴어 가고 싶었어. 거기 호텔에서 예약 받는 사람 보고. 그거 내가 몰라서 안 간 게 아니야. 야, 너 부끄러워하지 마. 왜 너 생각을 부끄러워해? 갑자기 안 된다고 야, 그랬다가 왜 듣겠어? 우리 아버지도 나를 안 부끄러워해. 왜 네가 네 생각을 부끄러워하냐고.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니 나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매번 너무 퀴어로 가면 모든 영화 의문점이 해결이 돼. 그래, 자제하자. 이거는 근데 그 서점 종업원 너무 나의 마음을 강하게 진짜 가자. 그건 맞다. 나 그거 합시다. 서점 주인과 그 상담 의사. 알겠어요. 갑시다. 그리고 좀 얘기하고 싶었던 하나 거. 더 있는데. 네, 뭐요? 그 서점 그 물어보잖아, 상담사가. 타미리 존스한테 판타지가 있냐, 섹슈얼 판타지가 있냐고 하니까 스리썸 그럽니다. 깜짝 했을까? 놀라. 그거. 내 말 들어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 깜짝 놀랄까? With whom? 그럽니다. 그러니까 헬렌? 그러니까 물어 아니라고. 캐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롤이라고 마지막에 강아지가 네, 나오죠. 사실은 헬렌이랑 한 거야. 헬렌이랑 한 거야. 하고 나쁘지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번엔 캐롤도 한번. 근데 캐롤하고 와이프랑 또 같이 쓰리썸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와이프가 헬렌이라고 하니까 화들짝 놀랍니다. No. 야, 그렇게 놀랄 수가 없다 사람이. 헬렌이라고. 근데 잤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헬렌이랑 아니 잤고.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불가능한 게 자기가 한 번도 치링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믿나? 에이, 다 믿어? 너 내 말 다 믿니? 그 사람 네 말은 다 믿어. 난 네 말은 다 믿어. 너가 말을 안 할지는 몰라도 거짓말을 하진 잘 않아. 안 하는구나. 거짓말은 안 하는구나. 말을 아예 그렇군요. 안 하지.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저는 헬렌을 강하게 의심했어요. 그 마지막에 그러면 쓰리썸 꿈도 꾸지 말라 그러면서 사실은 들어줬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았어요? 그런 느낌 있지 약간. 들어줬겠죠? 그럼. 저녁 때 놀러 오라 그러면서. 나 진짜 하나 있었는데 오늘 이 화에서는 얘기 안 하려고. 진짜 내 이미지 때문에 얘기 안 하려고. 뭐? 야, 우리 아버지는 안 부끄러워. 너 얘기해봐. 뭐 부끄러운데? 거기서 콜린지 그 강아지. 거지 새끼야. 야, 이 새끼는 어느 내 마음에 들어와 있어. 야, 브라더 인정한다. 나이 새끼야. 그만 가자. 멀리 갔다. 아니 너무 예뻐하더라고. 다른 개들 보는 눈빛이랑 달라. 영화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그 개를 보는 눈빛이 달라. 한 마리도 더 늘리고. 하여튼 그 케이와 아놀드가 그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나는 사실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되게 전형적인 카트잖아. 그 포르노 무비 이런 데 나오는 벽난로 그 코치라고 하는 벽난로에서 이렇게 팬 하면서 이렇게 의자에 가려가지고 쫙 가면서 카트 이렇게 막 쓱 가면서 손 들어가고 막 이 카트가 되게 전형적인 그 포르노 영화의 카트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눈을 딱 뜨면서 그 실패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회복의 과정 있기 전까지는 정말로 성적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메릴 스트립이 못 느꼈던 거야. 그거를. 그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로 냉정하게 말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거야. 그 순간에는. 내지는 그 마음 깊이 침체돼 있던 침전되어 있던 침체가 아니라 침전되어 있던 그 사랑의 감정을 몰랐던 거지 타미리 존스가. 근데 이 회복 과정과 또 그 사건 이후에 돌아보면서 그 사랑의 감정이 되살아난 거죠. 이게 사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흔들어 줘야 됩니다. 다 가라앉아요. 안 그래. 네. 마시는 흔들어 주고. 네. 섹스기 같은 거 섹스기 흔들어 주세요. 네. 정말 그래요. 사랑의 감정.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감정은 흔들어 줘야 됩니다. 싸우기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하고 화도 내고 서로 가끔 안 보기도 하고 이래야지 다시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늘 항상 이렇게 실천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흔들어도 너무 흔들어. 적당히 흔들어야 되는데 폭파될 것 같아. 흔들다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터질 것 같아. 퀘이커 교도가 아니라 쉐이커 교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김은총 PD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해요. 약간 그때까지는 못 느꼈다가 뒤늦게 이제 활활 타오르잖아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저는 라마르크 아시죠? 라마르크. 용불용설. 용불용설. 5년 동안 안 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야. 시동 거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갖고 안 돼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얘는 안 돼서 눈을 뜬 걸로 착각한 거. 자기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읽은 저 토미 리 존스의 표정은 안 된 거야. 그래갖고
당혹감. 당혹해서 이런 건데 그 표정을 가지고 저 메릴 스트립은 자기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자기를 그런 눈으로 쳐다봤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둘의 큰 오해인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 정상적인 부부의 과정이면은 둘이 갈라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영화니까 그냥 봉합이 된 건데 되게 그게 오해로 인해서 사실은 실제 부부 생활이나 실제 친구나 뭐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로 인해서 그렇게 생기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 저는 그게 사실 오해였다고 생각을 해요. 용불용설 때문에 안 돼서 얘는 당혹을 한 건데 얘는 그러니까 사실 완고한 남자잖아요. 완고하고 자기가 되게 이렇게 마초 같은 남자인데 안 되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그럼 메릴 스트립이 만약에 그러니까 오해가 그 오해였다는 걸 알고 진실을 알았다면 그러면 이승훈 PD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용불용설 조심스럽게 제기해 봅니다. 근데 그 섹스에 있어서 용불용설은 100% 맞아요. 정말로 하면 할수록 아니죠. 너무 심하다 아니, 싶을 근데 정도로 해도 돼요. 이재 진짜요. PD님은 용불용설을 잘 모르는 게 용설밖에 모르잖아. 불용설 잘 모르잖아. 불용설 알아요? 제가 진짜로 정말 개인적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30대 초반에 31~2살 때 네. 정말로 다짐을 하고 섹스를 끈 적이 있어요. 정말로 한 몇 달 이렇게 안 했던 적이 있어요. 보통 몇 달은 많이들 안 해. 그때 그 아이디를 맨날 항상 그 뉴맨 막 이렇게 뉴맨으로 바꿀 때. 했었잖아. 뉴맨 뭐 2004. 2004년부터 시작했어요. 뉴맨 맞아 2004. 그때쯤이에요. 내가 30대 초반이라 그랬잖아. 그때 30 뭐 이때쯤이에요. 빅 트러블. 빅 트러블. 아유. 다 개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그럼 용불용설인 걸로. 자, 뭐 어떻게 보면 재밌을까요, 이 영화? 부모님들한테 티켓을 예매해드리면 재밌습니다. 김은정 PD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가장 올바른 화로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전후에 계신 우리 저희 나이 또의 부모님들에게 티켓을 구입해드리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또 저희는 재밌을 수 있는데 또 어르신들한테는 또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제가 또. 엄마한테 한번 답장 문자 보내볼게요. 엄마 영화 재밌게 봤냐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세대가 봤을 때는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특히나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데 자식을 낳으면 다 자식 위주로 몰라? 돌아가요. 쟤 뭐라고 했어? 몰라. 자식. 쟤 좀 전에 자직을 낳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이게 정말 언제 야너 트러블 메이크 한번 틀어 너한테. 이 새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승훈 하면서 요즘 왜 이렇게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우되는지 모르겠네. 그만 적극적으로 되는데. 젖 같은 녀석. 젖 같은 녀석. 에이.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나 자식한테 이제 올인하는 분위기잖아 우리나라.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네. 나는 진짜 부모님들의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꼭 어떤 종류의 어떤 삶의 행복이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과연 지금 행복을 누리고 살고 계신지. 우리 같은 한 30대나 40대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오히려 네. 젊은 부부들이. 그래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부모님들에 대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부모님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겠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 1은 그거고요. 포인트 2는 그러면 내가 20~30년 후에 저걸 겪어야 될 텐데 그럼 그때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슬기롭게 너무 이거 부통연합 멘트 100만 불짜리 멘트인데. 100만 불짜리 멘트를 너 요즘 뭐 하고 다니니? 잘 쳐. 정말. 너 요즘 카페 안 다니는구나. 저렇게 100만 불짜리 멘트. 승훈이가 카페를 안 다녀서 그래. 네, 카페 같다. 카페 간지 오래됐네. 주옥 같아. 카페 주인 박윤주님 금방 찾아가겠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그럼 노년 발기부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필름형도 있고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한 건 뭐가 있냐면은 사실 이 영화는 저는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떤 점에서 판타지냐면 이 영화가 부부 사이가 되게 나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부부 사이는 실제 부부 사이를 감안하면 되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나이가 됐을 때 한쪽이 예를 들면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꽤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양쪽 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뭐냐면 10명의 부부가 있다고 치면 1명 정도는 서로 사랑하고 실제로 사이도 좋은 부부가 10명에 한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0명에 두세 명 정도의 부부는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세월이 쌓이고 쌓이면서 뭐 사이에 금도 가고 뭐 먼지도 끼고 해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서로 아끼는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7, 8 대부분의 부부들은 서로 애정이 안 남아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만 애정이 있거나 아니면 양쪽 다 애정이 없거나 그냥 사니까 사는 습관처럼 사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화를 보고선 저희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나이 든 분들은 아유 저렇게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아끼면은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던 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영화는 판타지 영화라는 거. 저도 사실 영화 보면서 내내 그 생각했거든요. 이 영화는 판타지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그 메릴 스트립이 계속해서 지고지순한 노력을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끊어가지고 세션도 마련하고. 네네. 저는 양쪽 중에 한쪽만 그런 애정을 갖는 것만 해도 저 나이에 판타지다. 그럴 수 있죠.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노력이 마음속에 있었잖아요. 심지어 타미리 존스까지도. 그러니까 진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이 영화는 약간 판타지다. 또 하나는 통계적으로 이 부부가 재결합이나 이혼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초원에서 쭉 사는 부부인데 네네. 미국 부부 중에서 네네. 30몇 년 이상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영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전형적인 영화로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별로 슬기로운 전형적이지 영화. 않다는 거지. 100만 불짜리 슬기로운 영화. 아 오늘 방송 너무 슬기롭다. 이렇게 슬기롭나 방송이? 하여튼 자 그러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볼보 별점 주고 갑시다. 전 좋았던 점은 일단 연기가 음. 둘의 연기는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연기 앙상블은 음. 이 영화에 사실은 주인공이라봐야 딱 딸랑 3명 나와요. 나머지는 거의 엑스트라처럼 비춰 지나갔는데도 3명 가지고도 영화가 차더라고요. 1시간 40분이. 연기가 너무 좋았고요. 아쉬웠던 점은 방금 지적했지만 사실은 되게 리얼한 척하지만 리얼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판타지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메릴 스트립 같은 경우가 보통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른 데서 어떤 자기 어떤 삶의 즐거움을 찾지. 그렇죠. 남편이 저렇게까지 안 돌아봐 주는데 차라리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든지 모임을 간다든가. 뭐 모임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정성을 쏟는데 뭐 다른 데로 귀결이 되지 이렇게 정성을 쏟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진짜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판타지가 심하지 않았나. 조금 더 리얼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웠고 별은 4개를 주고 싶고요. 3, 40대 이런 그런 부모님을 둔 자식들이 한번 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완전 네. 볼.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오늘 이 방송 녹음하기 전까지는 바나나가 나와서 제일 좋았어요. 마치 지난번과 그 완벽한 완결성. 어떻게 바나나가 그렇게 이어지나?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매드 티클러라고 네. 미친 간지럼쟁이 네네. 그 포르노 얘기했잖아요. 네네. 우리 작가한테 그 비디오 봤다는 사람이 동영상을 보냈다고요? 목사님 작가한테 제보가 들어왔대. 야 근데 표정이 자기가 지금 그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토할 것 같은 표정이야 지금. 토하지 마세요. 그 얘기했잖아요. 그 섹스 안 하고 계속 콩알탄만 던지다가 어. 희롱하다 끝나는 그 영화. 콩알탄 던지는 지금 그. 바로 지금 구토를 그래서- 바로 오버히트 할 것 같은 저 야, 표정. 세상에. 아니 근데 어떻게 작가한테 메일을 보내지? 몰라요. 하여튼 뭐 카톡인가? 카톡이에요? 카톡이 왔대요. 와우. 저는 갑자기 그 얘기를 저한테 정소임 작가가 하는데 마이클 잭슨 유아낫 언론이라는 노래가 나요. 그러면서 세상 아름답구나. 매드 티클러를 본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었구나 생각을 했고 콩알탄. 또 하나는 그 바나나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은 어떤 나의 운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좋았던 점 하나는 이 녹음을 하면서 깨달은 사실인데 야 김훈종은 짜짜스 아이콘이다 이제는. 그 상담가와 서점 종업원은 야. 맞아. 하지만 우리 퀴어로 가지 말자고. 그래 우리 그만 가자. 신세계 이후 내가 신세계 이후 퀴어로 풀면 어떤 영화도 다 풀리는 야. 거야. 이거 댓글 보자고. 그게 제일 재밌었을 거야.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거 있냐고 그러는 녹음한 것 중에 다 쓰레기지.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재밌었어. 그 다음에 안 좋았던 점은 뭐 3, 40대가 보기에 저는 이렇게 재미난 생각은 들었어요. 저는 별 재미없게 봤는데 볼은 나눠서 부모님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로는 볼. 부모님들 이제 구경 가라고.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사실 뭐 20대나 30대가 보기에는 잘 안 와서. 저는 고민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나 부모님이 좀 약간 짠해지더라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저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겠죠. 들었어요. 다들 예. 비슷할 거예요. 사는 모습. 다들 자식 키운다고. 근데 저는 이 영화가 판타지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타미리 존스가 거의 70 가까이로 역할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직도 정정하게 좋은 회사에서 좋은 월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약간 전문직이라서. 전문직이긴 한데 어쨌든지 간에 저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고민도 못해요. 자식 등록금 뭐 자식 아니면 결혼 자금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더 팍팍한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거기서는 약간 돈 문제는 일단 해결됐잖아. 어느 정도는. 물론 그 사람이 되게 구두쇠고 아끼기는 하는데 그래서 약간 더 판타지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한테 추천할 수 있는 영화를 오랜만에 봐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되게 취향을 타는 편이라 제가 보는 것 중엔 이렇게 추천해 줄 만한 게 많지 않은데 이 영화는 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미래에 대한 준비, 고민 뭐 이런 걸 미리 해본다는 면에서 권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이 든 분들은 자기들의 얘기니까 추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추천할 수 있는 영화라는 점에서 되게 좋았고 안 좋았던 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좀 다분히 자기적이고 너무 전형적인 도식적인 구조를 만들기에 자기적인 면이 있고 그다음에 너무 판타지다. 이런 뭐 두 가지 면이 좀 아쉬웠고요. 볼보는 뭐 볼 드리고요. 별점은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영화는 뭐 할까요? 다음 주 영화가 지금 전설의 주먹이랑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월플라워는 재밌다고는 하는데 이게 상영관위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셋 중에 어떤 게 바나나가 나오죠? 야, 바나나 물 올랐어? 나오는 걸로 합시다. 물 올랐어. 바나나 존경한다. 나오는 걸로 합시다. 야, 정말 존경한다. 이재 진짜로. PD가 원하는 걸로 합시다. 나 오블리비온. 저 탐크루즈 오블리비언? 나오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재밌겠다. 네. 여기 바나나 나오면 정말 예술. 나 찾고 만다 내가 진짜로. 저 머리 풀샷 저기 나 바나나 나무까지 내가 찾아낸다. 근데 의외로 대박으로 영화 시작하자마자 바나나 픽처스 이러고 나오면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영화 오블리비언 가는 걸로 하고요. 메일 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이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소개하면 이수근 PD는 바로 한숨을 깊게 쉬는 걸로. 자, 저희 이메일 시네타운19입니다. CINETOWN 숫자 19 시네타운19 자, 들으셨죠? 아우 다음 매일- 주 일이 좀 늘어나겠네요. 매일- 아우 좀 다음 주 힘들겠다. 네, 많이 보내주세요. 컴온요. 알겠습니다. 자,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48의 호프 스프링스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